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저희가 뭐를 배웠어요? 타여자 발전기를 배웠습니다. 타여자는 남타라고 해가지고 남이 자속을 공급해준다. 즉,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여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여자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권, 분권, 그리고 복권, 요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뭐 직권, 복권, 뭐 직렬, 병렬. 복권은 직렬, 병렬을 섞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여자라는 친구들은 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급, 자족, 본인들이 계좌를 만들어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여자 발전기 챕터 1 직권 발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요거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뭐예요? 계좌랑 전기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예요? 자석이 계좌잖아요. 계좌랑 지금 요 아마추어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선을 쭉 따라가 보세요. 선을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연결이 되어 있죠. 쭉 연결, 직렬로 그냥. 그래서 직렬 연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면은, 자, 자속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줄게요. 자속이 발생을 하고, 자, 원동기가 이 전기자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전력이 발생을 할 것이며, 자,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서, 전기자 전류, IA가 생기게 날 겁니다. IA가 생겨난다는 것은 결국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IF랑 IA랑 뭐예요? 같잖아요. 맞죠? 왜 다 직렬, 여기 다 같은 절로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결론적으로 IF도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여자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가 생겨났잖아요. 뭐 여기 전기자 저항도 있겠죠? 그래서 뭐 RA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계좌 저항도 있을 겁니다. 뭐 RF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자가 발생을 하면 결국 계좌 전류도 커지면서 자석을 또 만들어내고, 그럼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전류들이 어디로 간다? 결국 부하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로 부하로 간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물리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 이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랑 같은 등가회로가 바로 이 친구다. 결론 이 등가회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기자죠. 전기자 저항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당연히 계좌 저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은 직권 발전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그림에 대해 설명할 건데 사실 요 그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 계좌에서 자속이 나오게 됩니다. 자속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속이 나오고,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기자죠. 전기자를 돌려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유기기전력이 나오겠죠. 왜?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E는 K, 그리고 파이, N,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파이도 있고, N도 있고 하니까, 여기 N 돌렸다, 이렇게 펴줄게. 그렇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저항을 우리가 RA다라고 했죠. 전기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생겼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어디를 지나겠어요? 계좌 저항을 지나겠네요. KCL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계좌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럼 계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겠어요? 계좌 전류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계좌 전류를 IF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예요? IA랑 IF랑 뭐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가 뭐예요? 지금 제가 그린 것이 바로 부하가 되는 겁니다. 부하에 우리가 전류를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하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전류가 뭐예요? 부하 전류가 되는 겁니다. 부하 전류.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IA, IF, I는 뭐예요? 다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하에
도착했을 때의 최종 전압이 뭐예요? 최종 전압이. 최종 전압이 단자 전압 V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조금 멋있게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 자, 관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야, 만약에 지금 부하가 지금 그림과 같이 달려 있을 때 부하가 부하일 때, 부하시라고 할게요. 부하시일 때 자, 어떠한 관계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계속 말씀을 드렸죠. IA, IFI는 뭐예요? 다 똑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IA 그리고 IF 그리고 I가 어떻다? 다 같네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또 하나. 자, 우리가 요거는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 유기전력이 나왔죠? 그럼 부하의 단자전압이 걸리잖아요. 얼마만큼의 단자전압이 걸릴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E가 발생을 했습니다. E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어느 만큼? V는 IR이니까 IARA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저항에서 소모를 했을 거 아니야, 전압을. 그러면 IA, R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쭉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있는 거예요. V는 IR. 그럼 뭐 IF, RF 이렇게 되는 걸까요? IF, RF 마이너스 IF 뭐 R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I 단자전압 V가 된다는 거야, V. 그러니까 뭐 여기 IF, IA는 어차피 다 같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 이러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문제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B.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얘들 말고도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또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얘네들까지도 더 전압 강화를 해야 되니까 빼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공식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무부하시입니다. 자, 무부하시. 자, 부하시 말고 만약에 부하가 없는 무부하시에는 과연 우리가 공식이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시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걸 지어놨거든요. 자, 부하가 원래 있었다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I가 뭐예요? 다 제로라는 거예요. 왜? 지금 끊겼잖아요. 오픈이잖아. 부하가 다 제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하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전류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다 제로라는 상태예요. 전류가 제로. 전류가 다 제로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타여자 때는 무부하가 되면은 전류가 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유기기전력이랑 뭐 단자전압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타여자는 외부에서 계속 계자에서 어떻게 나요? 자속이 나오니까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은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권발전기니까 특징이 뭐예요?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뭐가? 계자가. 요 계자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분권에서는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겠죠. 자, 얘 위치가 지금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위치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의 특징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전류가 0이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자속을 얘가 만들어내는 친구인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자속이 어떻게 돼요? 안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도 0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발전기의 역할을 못하죠. 왜? 발전기는 이걸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는 우리가 발전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을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부하 시 운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직권발전기 특성곡선 한번 볼게요. 특성곡선. 특성곡선 한번 일단 볼게요. 자, 특성곡선. 자, 특성곡선. 자, 그래서 제가 타여자 때 특성곡선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뭐 무부하 포화곡선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로 외부 특성곡선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무부하 포화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지만 무부하 포화곡선은 어떻게 해요? 없다고요? 왜 없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방금 전에 설명했죠. 자, 뭐라 했어요? 무부하 시 운전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 발전기는. 왜? 전류가 제로가 되게 되면은 발전기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압 확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더 배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 줄어 들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외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자, 이 외부 특선 곡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하 전류와 그리고 단자 전압과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와보세요. 자, 뭐예요? 이 부하 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암기하시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자, 이게 전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바로 이 유기기전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K, 파이, 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특성 곡선에서 N은 뭐라 했어? 일정하다고요. 맞죠? K는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속과 유기기전력은 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 자, 다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얘가 어떻게 바뀌냐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를 증가시켜 볼게요. 자, 이 친구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직권 발전기에서 전류를 몇 개 배웠어요?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를 배웠고 이 세 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직렬 연결이니까. 자, 그러면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고 계자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분권 발전기도 직권 발전기에서는 계자가 직렬로 들어간 게 매우 특이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결국 자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 직권 발전기는 얘가 직권 발전기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상한 특징들이 생겨나요. 분권 발전기는 뭐예요? 얘가 분권, 즉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이상한 게 많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계자 전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도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유기기 전력 E가 증가하는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타여자는 어땠어요? 타여자 이거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외우면 안 돼요. 타여자는 어떻게? 타여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죠. 왜? E는 V 마이너스 다시 E는 어떻게 돼요? 걔는 V에 관해서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죠? 자, 그럼 V도 다시 V 한번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V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는 거죠? E 마이너스 IA RA 그리고 마이너스 IF R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V를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얘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E랑 왜? E에서 얼마만큼 빼줬어요?
요만큼 빼줬으니까 IARA, IF, RF만큼 빼줬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타여자는 아마 식도 똑같은데 식은 그 대신에 뭐 이게 없죠. 그냥 어쨌든 E-IARA인데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었어요? 타여자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E라는 친구가 처음에 일정하게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빠지니까 그러한 형태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항상 이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특징. 자, 특징. 칠판이 좀 좁긴 한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특징. 자, 직권 발전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특징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뭐라고요? 자,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자여자 때, 다시, 타여자 때 뭐라 했어요? 요거는 완전 잔류자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했죠. 왜? 밖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얘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을 못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스타트가 어떻게 돼? 스타트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무브화시 운전 금지였죠.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자,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의 역할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트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조그만한 자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자속이 있어야 얘 때문에 유기적이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초기에는 자속이 있어야, 계좌에 자속이 있어야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잔류 자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원동기 역회전 금지. 자, 이러한 특징도 있어요. 왜 원동기 역회전 금지가 되냐면요. 만약에 역회전을 하게 되면은 잔류 자속이 소멸이 됩니다. 자, 다시. 자, 만약에 역회전 금지한 이유는 잔류 자속이 소멸됨으로 결국 같은 말이죠. 잔류 자속이 소멸되면 안 돼요. 왜?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못 하니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타여자만의 특징이 뭐예요? 잔류자기가 있든 없든 발전 가능하고 원동기 역회전도 가능하다 했죠. 그건 타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얘는 뭐예요? 자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자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자만의 특징. 제가 칠판이 좀 좁아서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자여자만의 특징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원동기를 역회전하지 못하나요? 왜 원동기를 역회전하게 되면 잔류 자속이 소멸되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로 와볼게요. 쭉 조금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와보죠.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원동기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전기자를 아마추어를 돌려주는 친구예요. 맞죠? 돌려주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잘 돌려주고 있었는데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맞죠? 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유기적이 생겨요. 즉,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흘렀던 애가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이 방향으로 생기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면 자석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걸린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잔류 자속이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잔류 자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죠. 그러면은 발전기 역할을 못 한다고요. 무슨 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여러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말은 뭐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자여자만의 특징이고 앞으로 분권, 직권,
그리고 복권까지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도 있어요. 자, 용도는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직권발전기의 용도는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은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압이 증가하는 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사용이 됩니다. 왜?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긴 선로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항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부하전류만 증가시켜주면 전압이 증가하는 친구니까 야, 얘가 내가 갔는데 저까지 가는데 야, 무려 1000만큼 감소가 된대 라고 했을 때 미리 얘가 전류를 증가시켜줘서 1000을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나는 저기에 지금 2000밖에 없어. 그런데 저기에 2000을 다 공급해주고 싶어. 근데 가는데 전압 강화가 1000이래 라고 한다면 미리 3000을 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3000이 가서 1000 떨어져도 2000이 가는 것처럼. 자, 그런 데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자 전압이 증가함으로 장거리 송전 선로의 전압 강화 목적의 승합기죠. 승합기. 전압을 올려주는 승합기에 사용된다 라고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분권 발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분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에서 분권 발전기. 여러분들 직권 발전기 이해하는 과정, 다시 직권 발전기를 이해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분권 발전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분권 발전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분권 발전기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고 특징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와 계자가 분권, 즉 병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잔류 자속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분명히 이 전기자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전기자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자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기자 저항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를 RA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죠? 전기자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계자 전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KCL에 의해서 자, 여기로 가는 전류를 뭐 IF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하로 가는 겁니다. 부하로 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A라는 친구가 IF와 I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왜? KCL이니까. 즉 나눠졌다는 게 뭐예요? 이게 분권,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거, 병렬이라는 거예요. 이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등가회로를 시켜볼게요. 자, 결국 요겁니다. 요게 분권 발전기의 등가회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 전기자와 전기자 저항을 통으로 볼게요. 이 통과 그리고 계자 저항, 통이 직렬 연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분권,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뭐예요? 분권 발전기 역시 잔류 자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자속을 공급해 줄 겁니다. 자속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자, 이 친구는 원동기가 돌려주게 될 것이고 자, 원동기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돌려주게 되면은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겠죠. 이는 K-N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으니까 전기자 전류가 생기겠죠. IA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F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서 그린 것처럼 이 IA라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 계자로 흐르는 계자 전류 IF와 그리고 부하로 가는 부하 전류 I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은 계자 저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게 분권 발전기의 등가회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하에 결국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을 뭐라 한다? 이 전압을 단자전압 V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좌의 위치입니다. 이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계좌의 위치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거를 인지하신 다음에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뭐 했어요? 직권 발전기 관계식을 했죠. 그래서 관계식을 볼게요. 관계식. 자, 관계식을 보겠습니다. 관계식을 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관계식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일단 부하시입니다. 아까도 부하시와 무부하시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은 부하시죠. 자, 그러니까 부하가 달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이 IA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IF와 I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IA라는 친구가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IF와 I로 나눠졌구나 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똑같이 우리가 유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유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서 RF 저항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RA죠 여기는. RA가 됩니다. 전기자 저항이니까. 자, 그러면은 RA만큼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뭐가 된다?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서 여기 전압 강화 뺀 만큼이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서 뭐 브러쉬의 전압 강화라든가 또는 전기자 반작용의 전압 강화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자주 안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부하시 가볼게요. 무부하시. 무부하시. 자, 무부하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자, 무부하시에는 어떻게 되냐? 자, 무부하시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 부하가 안 달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제로예요. I가 제로가 되는 거죠. 맞죠? I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무부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I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거고 결국 IA와 IF가 같다는 거예요. 맞죠? 왜? 여기 부하가 잘렸으니까 여기 회로가 잘렸으니까 여기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IA랑 IF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A랑 IF가 같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요? IA와 IF가 같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자, 어쨌건 간에 E에서 마이너스 원래는 IA, RA가 뭐예요? V가 되는 거죠. V가 되는 거죠. 그런데 IA랑 IF랑 같으니까 뭐 이렇게 나타내면 상관없죠. IF.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계좌 전류, 계좌에 흐르는 전류와 전기자 저항은 매우 작습니다. 뭐라고요? 매우 작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준다? 무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시. 별말 없으면. 결론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타여자와 마찬가지로 무부하시에는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언제? 무부하시 때. 그러니까 무부하시 때 단자 전압이 부하시 때 유기기전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는 뭐 제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무부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특성곡선입니다. 자, 특성곡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제가 보시면은 강의하는 거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알아요. 특성, 곡선.
아까 직권, 타여자 다 똑같아요. 자, 특성 곡선에서 자, 첫 번째로 자, 제가 항상 뭐를 했어요? 무부와 포화 곡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부와 포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딱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그럼 무부와 포화 곡선은 분명히 계자 전류와 그리고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친구 맞죠? 자, 그러면은 자, IF 이렇게 IF가 오겠고요. 자, 그리고 E 이렇게 올 겁니다. 맞죠?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IF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건데,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K-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성 곡선에서 얘는 뭐예요? 항상 일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IF가 증가한다는 말,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속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자속이 증가한다는 말이면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로 와보세요. 자,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얘가 증가한다는 말은 유기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요거를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볼게요.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자, 이렇게 되겠죠. 외부 특성 곡선은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와 탄자 전압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가 I, 세로가 V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V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E에서 유기기전력 E에서 마이너스 분권은 뭐예요? IARA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IAR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은 일단 I가 제로일 때죠. I가 제로일 때는 뭐예요? 무부하 상태인 겁니다. 무부하 상태는 뭐예요? 유기기전력인 상태죠. 유기기전력일 때.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를 우리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도록 하는데 뭐 얘는 유기기전력이면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뭐예요? E가 되는 거죠. 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이 E입니다. 자,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 뭐예요?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기기전력에서 요만큼 어떻게 돼요?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이게 증가한다. I가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와볼게요. I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얘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맞죠?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 IA가.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증가하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V는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V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자, 이 분권 발전기는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놈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모든 특성이 나타난다고요. 자, 와볼게요. 여기로 와볼게요. 자, 분명히 자, 여기서 우리가 RF라는 친구가 얘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단자전압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친구가 분명히 V라고 했어요. V, 단자전압.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나요? 자, 이 I는 R분의 V잖아요. RF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 있죠. R분의 V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IA가 증가가 될 거예요. 왜? I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E에서 전압 강화가 커지니까 V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V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 V가 작아진대요. V가 작아진대요. 그러면은 IF는 어떻게 돼요? IF도 작아지게 되고 계좌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즉 이 계좌라고 하는 친구는 자속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속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럼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면 뭐가 돼요? 또 전류도 줄어들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단자전압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단자전압의 감소를 해서 계좌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E도 어떻게 돼요? E도 어떻게 돼요? E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니까 더 감소해요. 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소되면서 전류마저도 왜? 전류마저도 감소가 된다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유기기 전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나오는 전류 자체도 감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특정 전류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외부 특성 곡선은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특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할 자리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지우고.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외부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등가 회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자, 매우 중요합니다. 분권 발전기의 특징은 뭐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잔류 자속. 잔류 자속이 없으면은 발전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원동기가 역회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요거는 뭐예요? 자여자의 특징이에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특징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회로를 보셔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임계 저항이라는 놈은 그냥 어떤 임계가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계좌 저항이라는 놈은 뭐예요? 계좌 저항이라는 놈이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고 전류가 안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유기전력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좌 저항은 크면 좋은데 크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크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전류가 잘 발생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좌 저항이 적어도 임계 저항보다는 작아야지. 다시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는 작아야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계좌 저항선이다. 선이다 볼게요. 그래서 계좌 저항선이고 여기에서 만나는 요 이점, 요점이 뭐예요? 요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 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계좌 저항선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우리가 일단 가로축은 뭐예요? 요거는 일단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뭐예요? IF 계좌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V0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V 단자 전압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왜?
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이에요. 자, 유기기전력인데 무부하시 단자전압이 뭐가 돼요?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본다? 계좌저항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계좌저항선을 계속 크게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계속 크게 해본다고요. 그 말은 이 기울기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커야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계속 높이다 보면은 그림이 살짝 이상하거든요. 그림이 원래 정확하게는 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 얘를 높이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류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전류가 작아지면 자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면 높일수록 계속 어떻게 돼요? 요 입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요쯤 거의 요렇게 요 임계점, 요 접선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여기 접선 부분에 딱 지날 때가 있어요. 요게 뭐예요? 임계저항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예요? 임계저항가. 아무리 커도 얘보다 커지면 안 된다고요. 얘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지만 얘보다 커지면 저항이 너무 커지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생을 안 한다고요. 그게 이 말이에요.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말인 겁니다. 얘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면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보다는 작아야지 발생을 한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부하를 서서히 단락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하를 단락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쇼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락전류 아시죠? 단락전류. 처음에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를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흘러요. 그렇게 내면 그게 답이면 뭐예요? 답이면은 쉽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특징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스타트에는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흘러요.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엔 작은 전류가 흐른다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소정유.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요 곡선을 보시면 돼요. 외부 특성 곡선. 처음에는 전류값이 어떻게 돼요? 크다가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전류가 다시 줄어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게 되면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나중에는 소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운전 중에 무부하 금지. 자, 뭐라고요? 자, 운전 중에 운전 중 무부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포인트가 운전 중인 거죠. 자, 운전 중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부하가 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IA가 원래는 I 더하기 IF 했던 애였는데 IA가 전부 다 어디로 올려요? 여기로 전류가 못 가니까 계좌건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계좌건선이 어떻게 돼요? 소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좌건선이 소손이 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무부하는 금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운전 중에 계좌 권선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계좌 권선 개방 금지.
자, 이거는 제가 정류 파트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류 파트 할 때, 자, 우리가 어쨌든 계좌권선도 코일입니다. 코일이죠. 자, 그러면은 계좌권선에 여러분 자기학 때 배운 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L DT분의 DI에서 계좌권선이 만약에 개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된다? 여기도 끊긴다는 거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 0이 돼요. 원래는 전류가 있었다가 0이 돼요. 변화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원래 뭐 10이 흘렀다. 근데 0이 돼요. 그럼 10에서 0으로 급격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DT분의 DI는 시간당 전류가 얼마나 변했니를 말하는 거예요. 미분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변했냐인데 전류가 개방을 시켜버리면 갑자기 있다가 0으로 돼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럼 뭐 엄청난 고전압이 유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계좌권선의 고전압 유기량 권자 소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 더 있죠. 특징이 뭐 정전압 발전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전압 발전기, 정전압.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였어요? 타여자에 나왔죠. 타여자. 여기 그림 보실래요? 실제로 타여자랑 똑같이 생겼죠. 요거 밑에 빼면. 그래서 어떻다? 실제로는 전압 강화가 좀 작다. 그러니까 정전압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 다음 중 정전압 발전기를 골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여자 또는 분권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용도를 보시면은 용도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좋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압, 전지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 등에 사용된다. 그 이유가 전부 다 정전압 발전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용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 발전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권 발전기까지 제가 진도를 나가려고 했으나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길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어쨌든 복권 같은 경우는 이 직권과 분권을 섞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사실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분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